네, 자 이번 시간은 한 명의 취업 준비생을 한 달 안에 취업의 짱으로 만들어 드리는 시간 일취월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 한 분의 목표 기업에 맞게 이 정말 인재로 만들어 드리는 한 달 안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취업 역량 시각화 전문가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고기환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서 항상 채용을 연구하는 고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취월장. 일취월장 되기를 기대하는 네. 또 지원자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김소연 씨의 컨설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비스 경력이 있지만 이직이 잦아서 제대로 경력을 살릴 수 없었던 지난 시간에 좀 문제점을 살펴봤는데 인사부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는 꼭 취직하고 싶은 김소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고 네. 첫 번째 방송이 이제 나가는데 여행사 업무를 추천을 해 주셨잖아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중에서 이게 좀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예, 많은 곳을 이직을 하면서 좀 솔직히 갈피를 못 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여행사 업무가 제가 또 잘할 수 있는 업무인 것 같다는 걸 찾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어떻게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 회를 좀 거듭할수록 좀 좋은 성과를 좀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요? 자신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자, 지금 상태에서 김소연 씨가 여행기사 직무를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할 때 이제 그걸 가정해서 이제 준비를 해. 그렇죠. 농담이고요. 사실은 이게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본인은 사실 실제로 어느 정도 경력은 가지고 있는데 직접적인 경력은 없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셀링 포인트들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소장님의 컨설팅이 어떤 포인트가 그것을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단 그 전에 오늘은 컨설팅을 하기 전에 두 분 MC들에게 행복에 대한 어떤 스타일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네, 두 분은 행복 스타일. 남에게 베풀 때 행복하세요? 받을 때 행복하세요? 둘 둘 다. 다. 그렇죠. 예. 둘 다 행복하죠. 둘 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정답은 네. 사실은 없겠지만 네. 주고 받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면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통해서 소연 씨의 어떤 직무군들에 대해서 가닥을 잡아봤는데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기업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컨설팅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업을 제가 선택을 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이런 기업이야말로 좋은 기업이다라는 것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소장님 뭐 가끔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해주시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해주셨는데 베풀 때 행복하냐 아니면 받을 때 행복하냐 이걸 질문하신 또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의 특징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조직 입장에서는 조직 충성도, 즉 조직의 적을 얼마나 두고 있고 애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을 위해서 헌신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 기업에서 바라는 이익 창출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건 마치 사랑 고백을 하고 사랑이 막 시작됐을 때 서로에게 어떻게 잘해주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금방 되실 텐데요. 근데 둘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헤어질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험이 있는데 재미있게 좀 어떻게 좀 나름대로 경험을 잘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재밌게 이야기를 잘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떤 주인의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주인의식이요? 예,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임직원들에게 이 주인의식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거 당근을 받으면서도 현실은 조금 약간 썩 유쾌하지 않은 경험들 이런 경험들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직 충성도 혹은 주인의식을 갖게 하려면 조직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기업이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입니다. 네. 그래요.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기업인지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 몇 가지 키워드를 준비를 또 해오신 것 같거든요. 그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먼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일까요? 여행 박사 키워드라고 나왔는데 첫 번째, 탈세에 대한 맹세. 두 번째, 연봉에 대한 맹세. 세 번째는 만족에 대한 맹세입니다. 탈세, 연봉, 만족.
대한 맹세네요. 네. 뭘까요? 자,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예, 키워드가 이제 나왔는데요. 네. 자, 저희도 궁금한데 이제 이런 거는 우리 저 소연 씨가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자, 키워드에 대한 질문권을 우리 저 소연 씨에게 좀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요.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먼저 그 탈세에 대한 맹세가 뭔가요? 예, 물론 오프라인에서 소연 씨에게 드린 미션이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연 씨도 이해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 여행박사라는 이 회사는요. 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한국형으로 가장 잘 실현하는 기업이다. 그 첫 번째 이런 탈세에 대한 맹세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 여행박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고객과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맹세라든지 약속을 10가지 정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탈세에 대한 부분인데 가령 기업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익 창출입니다. 그런데 자유경제 체제에서 이거 굉장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당한 방법으로 이익 창출한다. 그럼 누구한테든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사실 살다 보면 그런 지 않은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대사가 나오지. 예. 속된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고객들과 직원들에게 가오 떨어질 일은 하지 않겠다. 그 부분이 바로 첫 번째 부분이 바로 탈세에 대한 맹세입니다. 탈세를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재밌는 그런 맹세가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요. 여행 박사라는 기업에 대한 키워드 3가지로 또 정의를 해오셨고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자 소연 씨 다음 질문도 해주세요. 예, 두 번째로 연봉에 대한 맹세는 뭐죠? 제가 봤을 때 여행 박사가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여행업계 아직은 우리가 최고가 아니지만 최고가 되겠다라는 스스로의 다짐을 하면서 이 직원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로열티를 주는 이런 기업이 바로 여행 박사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부분 2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아직 아닙니다. 우리는 1등이 아직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먼저 내려놓고 얘기를 하는 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진실한 기업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10가지 어떤 약속 중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 연봉에 대한 약속인데 네.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약속들이 하나같이 굉장히 진실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연봉에 대한 이 약속을 맹세를 함으로써 어떤 진실함의 방점을 찍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 더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들어봤어요. 탈세, 연봉, 궁금증이 좀 풀렸고요. 세 번째 키워드도 궁금하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 만족에 대한 맹세가 그래요. 궁금해요. 만족. 예, 이 키워드들 말고도 사실은 키워드들이 많은데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네. 했었을 때는 이 3가지 정도를 찾아봤었는데요. 네. 보통 기업들은 의례적으로 고객 만족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예, 어떤 기업이든지 아니면 실제로 가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와 고객 만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게 그 만족이라는 단어를 뭔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행 박사는 이 만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단어라는 게 제가 느껴진 게 이게 고객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그 만족을 주는 당사자인 직원들이 만족하고 행복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업 직원으로서 임직원 회장으로 사장님으로서 직원들에게 굉장히 큰 만족을 주고 이 만족을 가짐으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주는 서비스조차도 고객에게 그 서비스가 만족된 서비스가 넘어가게 만들겠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 여행 박사의 어떤 컨셉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네. 특히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지만 한국에서는 이 여행이라는 게 쉽지 않은 상품들입니다. 왜 뭐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인데 그 와중에서도 독야청청 뭔가를 성구적인 어떤 역할들을 보여주겠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을 이제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자, 3가지 맹세 들어봤어요. 네. 자, 우리 소연 씨가 좀 이 맹세들 들으면서 느낀 점 없습니까? 저는 좀 색다르게 느꼈던 게 네. 홈페이지 들어가면 직원들 사진이랑 이름이랑 별명이 기재되어 있는 게 좀 색달랐어요. 별명까지.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조직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충성도도 높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 만족도가 다 고스란히 고객한테 가고 이런 선순환을 좀 지향하는 기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자 이런 특별한 기업이라면 채용 제도도 좀 특별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하기보다 화면을 네. 통해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럴까요? 전체 직무 공통 지원 자격 3무네요. 뭐가 없습니까, 소장님? 네, 일단 학력 제한이 없고요. 없고요. 진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성차별도 없고 없어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네. 이런 산물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합격 조건이 실제로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뽑기도 하고요. 열정, 도전,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는 것은 기본이고 남에게 여행에 대한 꿈과 낭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강력한 합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테마 여행을 기획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여행 박사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명확히 본인 스스로 아는 사람이 바로 강력한 합격 조건이다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싫어해요.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그것도 나와 있어요? 예. 오.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면접에서. 그리고 그래요? 두 번째는 흡연자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 슬하에 둘째로 태어나 충남 태안반도 어디서 뭐 이렇게 시작하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사람. 그리고 여행 경험이 전무한 사람은 무조건 탈락은 아니지만 굉장히 불리합니다라고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 특이한 게 인재상은 보통 기업들이 많이 적어놓고 있지만 가능성 없는 사람을 명시해놓고 있지 않잖아요. 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소연 씨 네 가지 중에 해당되는 건 혹시 없죠? 가능성 네. 없는 거 중에. 네, 참 다행히도. 다행입니다. 일단 다행이 가능성이 없고. 보이는데요. 그래요. 제가 보니까 담배는 확실히 안 피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나머지도 다 가능성 없는 사람에 정말 속하지 않는 것 같고요. 소장님이 왠지 여행사를 차린다면 이런 인재 좀 원할 것 같다는 생각도 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예, 제가 이 여행 박사와 관계된 거 정말 진짜 1g도 정말 네,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만일에 사람을 기업을 만들어서 사람을 뽑는다. 저도 100% 이렇게 비슷하게 뽑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소장님은 제가 잘 아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쁜 사람 뽑아요.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집 사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가능성 없는 사람을 이렇게 따로 지정해 줬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소연 씨는 여행 박사 이 채용 전형 보고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네. 가장 강력한 합격 조건에 열정, 도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뭐 눈에 딱 보이는 토익 점수나 학점 같은 게 아닌 그 사람의 역량으로 평가를 한다는 게 저한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까? 좋은 회사다. 내가 꼭 가야겠다. 목표의식 같은 게 생겨요? 네, 저도 열정을 빼면 좀 시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저한테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열정 빼면 시체군요. 지난 첫 시간에 비해서 확실히 또 네. 열정이 이렇게 더 드러나는 두 번째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 컨설팅을 또 바탕으로 자 지난 시간에는 업무가 좀 좁혀졌고요. 직무가 좁혀졌고 오늘은 어떤 회사까지도 좁혀졌던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소장님 여행 박사를 오늘은 소개를 해주셨지만 다른 회사를 분석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뭐 홈페이지를 보거나 인재상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좀 더 플러스 알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뭐냐면 그 직무, 그러니까 여행업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 현재는 어땠고 미래는 어떻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지 내가 이제 채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도 어느 정도는 판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기업 분석을 할 때 오너가 그 회사의 오너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내는 게 기업 분석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이제 소연 씨가 자소서 작성한 걸 바탕으로 네. 컨설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는 어떤 과제 내주실 건데요? 그렇죠. 이제 오늘은 여행 박사라는 이 기업 한 군데를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정했으니까 이 타겟을 정한 이 부분, 이 회사를 가지고 자기소개서 항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고 컨설팅을 하는 그런 수업을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이번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소연 씨처럼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 또 내가 한번 취업을 위해서 1대1 코칭을 꼭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취업정보센터에 언제든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취업역량 시각과 전문가 고기한 소장님 그리고 취업준비생 김소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